일본의 한 배우가 내뱉은 말이 일본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배우 생활을 시작한 카쿠 켄토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넷플릭스 열혈 시청자로도 잘 알려진 카쿠 켄토는 최근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세계 1위, 일본 엔터 업계도 슬슬 따라붙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존경. 카쿠 켄토는 지금까지 약 18편의 드라마, 8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일본 내에서 아주 유명한 연기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일본 사람의 말투와는 다르게 상당히 직설적으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고 있는 걸 부럽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런 노련한 배우조차 한국의 드라마를 챙겨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한류를 깎아내리던 분위기는 예전보다 많이 사그러졌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한류 소비 나라 중 일본이 당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일본 내 혐한 세력들의 억지로 한국을 내려보는 식의 주장은 적어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목소리가 작아질 법도 합니다. 코로나로 실질적인 한류의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거의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도 꾸준히 양질의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영화들이 성공하고 있고 거리도 가까운 만큼 사실상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일부분 걸쳐있는 듯한 정도입니다. 결국 이런 성과들을 제대로 보고 배우자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커졌는데요. 어느 일본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연기가 능숙해서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당연한 것을 깨달았다. 아이돌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드라마에 나와도 연기도 잘한다. 어쨌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대단하다. 일본 연예계도 더 육성에 힘을 쏟고 싶다. 라며 한국에 발달된 연예계 육성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말이 큰 공감을 샀습니다. 실제로 이런 육성 시스템은 예전부터 지적해오던 사실이었지만 좀처럼 일본 내에선 적용되지 않던 부분인데요. 아이돌로 예를 들자면 초기 연습생들을 선발하여 보컬 트레이닝, 댄스 트레이닝 등 각종 초기 투자 비용을 지출하기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이 어느 정도 부족한 실력이라도 그걸 지켜보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초기 비용은 아낄 수 있으나 부족한 실력으로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생산해내기엔 그 기반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건 얼마나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가 아닌 그 사람의 얼굴과 몸매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카우트형 영입 모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기를 배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한국은 많은 대학에서 연극 학부를 세우고 배우와 감독, 작가 등을 육성해왔다. 한국 사람이 듣기엔 다소 의아할 정도의 당연한 말들에게 다들 앞다투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실력은 연기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년째 연기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히로유키 스즈키 씨는 일본 연기자들의 연기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로 프로처럼 행동하는 걸 연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며 결국 자신을 보여주면서 연기하냐가 목표가 아니라 남이 날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로유키 씨는 연기하면서 움직임과 마음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연기에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인의 국민성으로 느껴지는 남들에 대한 의식과 그걸 최대한 피하기 위한 과도한 친절 혹은 눈치가 정작 감정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연기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니 무엇이든 과장되고 진실성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바로 스폰서의 입김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영사가 주인공인 범죄 드라마나 영화가 자주 제작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후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 살인은 일절 금지시되고 자동차 회사가 후원을 하게 되면 뺑소니 사건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폰서의 입맛에 맞춰 표현의 폭이 크게 제한되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대본이 만들어지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또 유튜브나 틱톡 같은 뉴미디어의 출연으로 TV가 예전의 위치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자 광고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스폰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죠. 이런 스폰서에 대한 의존은 역설적으로 내수시장 중심인 업계의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일회당 제작비를 3억 정도로 잡고 28을 만든다고 해도 그 소비하는 범위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 그리고 최근에는 북미권까지 판권이 팔려나가므로 스폰서가 아닌 시청자들에게 얼마만큼 매력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철저히 내수 중심 시장이고 시청률 이외에는 DVD 판매, 재방송 정도밖에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일본도 TV 시청률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단계라 예전과 같은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려면 대기업들의 스폰서 빼곤 성립하기 힘든 상황이니 그 유착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캐스팅으로 화제몰이를 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들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되면서 이젠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또한 일본 연예산업이 붕괴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 배역에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우리 회사의 이 연예인으로 이런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속사 행정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배우의 나이가 30살이 넘었음에도 이미지상 키스신은 안 되고 상반신 노출 또한 거부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들을 해도 이 배우를 당장 출연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경쟁 소속사의 다른 배우가 이만큼 드라마에 출연했으니 우리 회사의 배우도 그만큼 늘려야 한다. 라는 스토리와 아무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작품 퀄리티와는 아무 상관없는 회사 간의 기싸움의 결과로 고스란히 일본 대중과 일본 연예계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던 일본 자국 내 소비층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 2000년대 초 아시아에서 나름 위용을 자랑하던 쿨재팬은 어느새 애니메이션 같은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그 후발주자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놓친 기회는 단기성 정책,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유세 구호로 남아 쓸데없는 혈세 낭비,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흑역사들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과 유지를 원하는 사회 풍토 속에 다시 한번 경제 대국에 걸맞는 문화 대국의 시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상 더 원트 채널이었습니다.